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천만 라디오 천회장입니다. 또 이렇게 아침이 밝아왔어요. 일요일 아침. 지금 6시인데 여러분들 보니까 지금쯤 계속 꿈나라에서 지금 헤매고 있을 거예요. 요즘 보니까 휴일날은 아침 6시에 기상을 해가지고 천회장의 영상을 듣는 분들이 확 줄더라고. 토요일 일요일은 다들 좀 꿈속에서 헤매고 있겠죠. 이불 속이 안전하죠. 이불 밖은 위험해. 그 생각으로 똘똘 머릿속에 똥줄 뭉쳐 있을 거야. 그래도 빨리 나와서 제 영상을 들어주십시오. 아니면 휴대폰 켜놔. 휴대폰 틀어놓고 유튜브 돌려놓고 듣기만 하면 됩니다. 눈으로 볼 필요가 없어. 눈도 아픈데 뭘 봅니까? 여러분들 눈도 안 좋아지죠. 나이 먹으니까 막 백내장 생기고 하는 것 같더라고. 눈 보호하십시오. 절대로 시력을 잃으시면 안 됩니다. 제 친구들한테도 얘기해요. 우리 명숙이, 미자 할 것 없이 다 눈이 안 좋다고 난리인데 요즘 안경 쓰고 난리던데 제발 좀 그 시력 보호 잘 하셔야 합니다. 천혜장도 요즘 눈이 안 좋아 보니까 큰일이에요. 요즘 가까이 좀 안경 벗고 다녀야 하는데 노안이 빨리 오는 것 같습니다. 눈에 좋은 거 많이 좀 드셔야 할 것 같아요. 많이 드시고 하여튼 스마트폰 너무 쳐다보지 마시고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들으시면 돼. 저는 여러분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 우리 고인인 이건희 회장님의 그 남긴 마지막 편지를 꼭 한번 들려드리고 싶어요. 우리 사랑하는 구독자분들한테 한번 읽어볼까? 나의 편지를 읽는 아직은 건강한 그대들에게 아프지 않아도 해마다 건강검진을 받아보고 목마르지 않아도 물을 많이 마시며 괴로운 일이 있어도 훌훌 털어버리는 그런 법을 배우며 양보하고 베푸는 삶도 나쁘지 않으니 그리 한번 살아보게나. 돈과 권력이 있다 해도 교만하지 말고 부유하진 못해도 사소한 것에 만족을 알며 필요하지 않아도 휴식할 줄 알며 아무리 바빠도 움직이고 또 운동하게나. 3,000원짜리 옷 가치는 영수증이 증명해 주죠. 3천만 원짜리 자가용은 수표가 증명해 주고 5억짜리 집은 집문서가 증명해 주는데 사람의 가치는 무엇이 증명해 주는지 알고 있는가? 바로 건강한 몸이라네. 건강에 들인 돈은 계산기로 두드리지 말게나. 건강할 때 있는 돈을 자산이라고 부르지만 아픈 뒤에 그대가 쥐고 있는 돈은 그저 유산일 뿐이니 세상에서 당신을 위해 차를 몰아줄 기사는 얼마든지 있고 세상에서 당신을 위해 돈을 벌어줄 사람도 역시 있을 것이요. 하지만 당신의 몸을 대신해서 아파줄 사람은 결코 없을 테니 물건을 잃어버리면 다시 찾거나 사면 되지만 영원히 되찾을 수 없는 것은 하나뿐인 생명이라오. 내가 여기까지 와보니 돈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무한한 재물의 추구는 나를 그저 탐욕스러운 늙은이로 만들어버렸다네. 내가 죽으면 나의 호화로운 별장은 내가 아닌 누군가가 살게 되겠지. 내가 죽으면 나의 고급진 차 열쇠는 누군가의 손에 넘어가게 되겠지. 내가 한때 당연한 것으로 알고 누렸던 많은 것들, 돈, 권력, 직위, 이제는 그저 쓰레기에 불과할 뿐. 그러니 전반전을 살아가는 사람들아, 너무 촉망이 살지들 말고 후반전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아, 아직 경기는 끝나지 않았으니 행복한 만년을 위해 지금부터라도 자신을 사랑해 보시게. 전반전에서 빛나는 승리를 거두었던 나는 후반전은 병마를 이기지 못하고 패배로 마무리 짓지만 그래도 이 편지를 그대들에게 전할 수 있음에 따뜻한 기쁨을 느낀다네. 바쁘게 세상을 살아가는 그대들, 자신을 사랑하고 돌보며 살아가기를 힘없는 나는 이젠 마음으로 그대들의 행운을 빌어주겠네. 이게 이건희 회장님이 그 마지막으로 남긴 편지랍니다. 편지. 뭔가 여러분들 여운이 있나요? 역시 건강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건강. 내 자신의 건강. 알겠죠? 여러분들 꼭 건강 잘 챙겼으면 좋겠어요.
건강한 우리 구독자분들이 많았으면 좋겠어. 육체적인 건강, 정신적인 건강 다 중요합니다. 일단 삼성 한번 들어가 볼까? 삼성과 하이닉스의 주가가 여러분들 단숨에 이제 치솟았어. 단숨에. 그러다 보니까 개미들한테는 안도감을 주었어요. 안도감을 안겨주었는데 12일 날 보니까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삼성은 전 거래일보다 2,500원이나 올랐어요. 2,500원. 많이 올랐죠. 62,900원에 마감을 하더라. 장중에는 4.64% 올랐어요. 63,200원까지 치솟더라. 삼성이 그 장중 기준으로 63,000원대를 웃돈 것은 지난 6월 10일 그때가 64,400원이었을 거예요. 6월 10일이 마지막이다. 하이닉스도 4.94%나 오르더라고. 93,500원에 거래를 종료했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하이닉스 관심 있는 분들에게 얘기했어요. 8만원 초반은 무조건 사야 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말 잘 듣는 천 회장의 여사친 미자는 엄청 잘 샀어. 내가 볼 때는 8만 1,000원인가 했대 가지고 많이 샀어요. 한 10% 정도 수익이야. 참 말 잘 들어 보면은. 내가 뭐 찍어주는 건 아닌데 내가 무슨 뭐 리딩하는 것도 아니고 하여튼 하도 뭐 징징대고 물어보길래 야 무조건 사라 하이닉스는. 그랬더니 많이 샀더라고 보니까. 아유 내가 볼 때는 한 돈 1,000만 원 단위로 좀 버는 것 같아요. 많이 몰빵했어. 하지만 너무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여튼 그랬습니다. 아주 입이 찢어졌더라고 보니까. 미국의 그 소비자 물가 둔화와 금리 인상 속도 그 조절 기대감 속에서 이 반도체 업종이 이제 급등세를 보이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국내 반도체 대표 종목인 삼성과 이 하이닉스에 대한 투자 심리가 활짝 폈어요. 활짝 펴가지고 여기 또 더불어서 외국인들이 뭐 계속 막 줍줍하는 거야. 삼성과 하이닉스를 줍줍하니까 결국은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이 수급이 중요하거든. 또 뭐 주가를 올렸어. 일단 지금 미국의 그 반도체 업종 그 상승세가 결국 국내 관련 종목 강세를 견인하는 겁니다. 끌어올리는 거야. 거기 달러와 약세도 외국인 수급도 긍정적이다. 뭐 그렇게 평가를 하겠죠. 일단은 삼성전자를 향한 외국인들의 그 순매수는 아주 사랑스러웁니다. 11월 들어서 이제 외국인들이 우리 외인 오빠들 3,960억 정도를 사들입니다. 기관 애들도 봐요. 우리 4,170억 정도 사들였어. 그 6만 전자를 견인하더라고 보니까 아주 중추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여기 또 외인들이 우리 외인 오빠들이 차이나런이야. 차이나런. 차이나에서 탈출해가지고 그 자금을 삼성전자 저가 매수에 활용하는 것 같아. 여기 우리 진핑이 아저씨가 요즘 뭐 또 그 국가주석 3연임 이 확정되니까 막 또 외국인들 난리죠. 하여튼 외국인들은 삼성전자 주식을 1조 원 넘게 순매수했고 가장 많이 사들이더라. 이 기간 순매수액이 1조 808억 정도 돼요. 1조 808억. 외국인들은 이제 삼성과 함께 반도체 대장주로 꼽히는 하이닉스도 막 쓸어 담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코스피가 최저점을 딱 찍고 9월 30일 2134.7포인트가 될 거예요. 쫙 올라가지고 이제 올라가는 거지 이제. 하여튼 9일까지 27거래일 동안 외인들은 하이닉스를 8,188억 정도를 사들였답니다. 이 8만원 붕괴 직전까지 갔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9만원 돌파했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한 거 있잖아. 우리 사랑스러운 미자 친구 얼마나 잘 샀어. 야 진짜네. 아주 내가 기가 막히게 뜨가 찍어줬네. 기가 막히게. 하여튼 나중에 밥 사라. 그래서 지난달에만 그 외국인들이 한 5조 원 정도 가까이 이제 순매수를 했는데 뭐 삼성, 하이닉스 이렇게 뭐 전기전자 업종에 대한 매수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또 여기 시장에서는 그 외국인들이 현재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 대한 실적 하향 전망에도 뭐 꿀리지 않는 거야. 거기에도 뭐 연연치 않고 그냥 저가 매수 기회를 막 놓치지 않아요. 이른바 그냥 줍줍 하는 거야. 줍줍 랠리를 가고 있더라. 줍줍 랠리 집중하는 겁니다. 하이닉스 실적이 4분기에는 적자 전환할 것으로 예상하겠는데 뭐 증권사들도 목표 주가 하향에 이어졌었죠. 하지만
일부는 오히려 올렸어. 그 IBK가 그 하이닉스 목표 주가 10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올리더라고요. D램 수요 부진을 예상은 하지만은 공급업체들의 공급 제한으로 가격 하락 기간은 오래가지 않을 것 같다. 이어서 현재 주가는 추가 하락폭보다는 상승폭이 더 클 구간이라고 하는데, 공급이 줄어드는 구간에서 주가가 늘 반등했기 때문에 단기 반등 모멘텀이 충분하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일단은 삼성에 대해서도 비중 확대의 기회로 삼아라,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비중 확대, 시장 지배력과 원가 경쟁력을 갖춘 삼성은 메모리 업황 둔화에도 이제 경쟁사와 달리 감산 없어. 설비 투자 오히려 확대해. 치킨 게임 한번 해보자. 그런 거야. 중장기 사업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인 것 같고, 뭐 관련 우려로 주가 약세가 보일 때는 비중 확대를 추천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업황 회복 시에는 선제 투자의 결실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기대에 주가 조정 시마다 저점 분할 매수해라, 줍줍해라, 뭐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하여튼 흥미로웠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도 참고하시고 보시고 괜찮다 싶으면 하시고 아니다 싶으면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선택, 여러분들 스스로 결정하는 겁니다. 뭐 천회장이 뭐 사람 말락이 아니라 본인이 결정합니다. 본인이. 누구 얘기 들을 필요도 없어. 현재 ETF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많아. ETF 제가 종종 얘기를 하는데, 일단 미국에 상장돼 있는 TSLL, 뭐 TSLQ에 대해서 한번 들어봤는지 모르겠네요. 여러분들 들어본 사람 있어요? 이게 뭐냐? 둘 다 이게 테슬라의 한 종목에만 투자하는 단일 종목 ETF야. 물론 TSLL은 뭐야? 이거 정방향이에요. 정방향 1.5배. TSLQ는 인버스입니다. 역방향입니다. 역방향. 인버스. 약간 성격은 좀 다르다. 이렇듯 이제 미국에 상장된 단일 종목 ETF는 대부분 보면은 뭐 레버리지, 뭐 인버스 이런 거예요. 아주 신박하죠. 신박한데 변동성이 커. 변동성이 크고 수수료 비싸. 수수료 뭐 평균 1.05%는가 봐요. 그 투자하기가 조금 껄끄럽죠. 이제는 고민 끝이다. 이 변동성을 낮추고 수수료도 저렴할 것으로 예상되는 단일 종목 ETF가 조만간 국내에도 상장될 거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럼 과연 어떤 상품이 있냐? 시장이 어떤 변화를 가져올 거냐? 여러분들 궁금합니까? 일단 국내에 첫 도입되는 상품이죠. 상품인 만큼 용어부터 한번 정리해보자. 용어. 이 단일 종목 ETF라고 부르고는 있는데 사실 정확한 표현은 아니라고 합니다. 미국처럼 진짜 한 종목에만 투자하진 않기 때문이겠죠. 우리나라는 그 투자 규정이 있어요. 규정상 단일 종목 비중이 30%를 넘을 수는 없어. 절대 안 돼. 30% 넘으면 안 돼. 그래서 국내 상장 예정인 이 단일 종목 ETF는 한 종목에 집중 투자하는 ETF로 보시면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원래는 ETF에 최소 10종목 이상 담아야 했다 그럽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주식형 ETF는 주식 10종 이상, 채권형이면 채권 10종 이상 이런 식이라고 해요. 혼합형이 있어. 혼합형은 뭐 주식 플러스 채권이겠죠. 이걸 출시하려면은 한 20종 이상 예외가 있답니다. 예외. 채권 중에서 국채증권, 한국은행 통한채, 뭐 국가나 지자체가 원리금 지급을 보증한 채권으로 뭐 ETF를 만들면은 3종 이상은 가능하다. 뭐 그런 이야기도 있네요. 일단 기존에 출시된 그 혼합형 상품 채권이 10개가 넘는 ETF가 없는 이유는 모두 국채나 통한채 등을 섞어서 이제 만든 상품들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지난 8월인가 그럴 거예요. 이제 금융투자업 규정이 이제 개정이 돼. 규정이 개정이 되더라. 그 단일 종목 ETF 출시가 이제 가능해지는 거야. 그럼 어떻게 바뀌었냐? 그 자산 유형별 구분이 없어요. 총 10종 이상으로 기준이 이제 변경됐다는 거야. 10종 이상으로.
주식을 한 종목 담는 거야. 한 종목 담고 나머지 9종은 채권으로 하는 거겠지. 그럼 반대야. 그 주식을 9종 플러스 채권 1종 이렇게 메우는 것이 가능해졌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가능해졌다. 그래서 이제 삼성, 미래에셋, 국내 6개 자산운용사가 이제 단일 종목, 소수 종목 그런 ETF를 출시하고 준비를 하고 있다랍니다. 그 단일 종목 ETF는 주식 하나, 비중은 한 30% 되겠죠. 주식 하나에 채권 9개, 소수 종목 ETF는 주식 5개, 채권 5개로 이제 출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제 한국거래소 이제 상장 심사를 통과했으니까 출시가 이제 임박하다. 출시가 임박하다.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언제 살 수 있냐? 언제 살 수 있냐? D-Day를 11월 22일로 잡은 자산운용사도 있다고 합니다. 다만 서류 심사 과정에서 일부 자산운용사에 사소한 문제가 있대요. 사소한 문제가 있어서 심사 과정이 지연되고 있다.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 이르면 11월 말, 늦어도 12월 초 출시될 전망이다. 수수료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기존에 출시된 혼합형 ETF 수준이 0.1에서 0.5% 정도 되지 않겠냐?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0.1에서 0.5. 이 단일 종목 ETF의 가장 큰 장점이 뭐냐? 이 장점은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똘똘한 종목만 담을 수 있다. 똘똘한 종목만 담을 수 있다는 그런 점입니다. 물론 주가 상승기에는 그 해당 종목에 직접 투자하는 것보다는 수익률이 낮을 수 있어요. 수익률이 낮을 수 있는데 예컨대 삼성전자 주식이 10% 오르고 채권은 가격 변동이 없다. 그렇게 치면은 삼성전자 단일 종목의 ETF 수익률은 한 3%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상승장에서는 상승폭이 이제 제한되는 거겠죠. 다만 반대로 이 반대가 좋아. 하락장에서는 방어가 가능하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기존 ETF보다는 조금 더 높은 수익률을 얻고 싶으면은 더 좋은 수익률을 얻고 싶으면서도 안정적인 투자를 원하는 사람들한테는 뭔가 한번 관심을 가져볼 만하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안정적이고 그리고 수익률도 얻고 싶고 이런 사람들은 괜찮지 않겠나,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 상품이 나오는 만큼 이제 단일 종목 ETF에 대한 기대감은 커요. 기대감은 크는데 2010년 이후에 연평균 30% 이상 가까운 성장세를 보였던 국내 ETF 시장이 2020년 이후에는 연평균 16.6% 성장하면서 약간 좀 속도가 느려집니다. 속도가 느려진 상태다. 그런 이야기가 있고요. 그리고 특히 퇴직연금의 활용도를 높일 수단이라는 점에서는 호재일 수 있어. 퇴직연금. 그러니까 직장인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퇴직연금이에요. 퇴직연금으로. 규정상 그 퇴직연금은 30%를 안전자산에 투자를 해야 한답니다. 안전자산에 투자를 해야 한다. 그 ETF 중에서는 주식 비중이 40% 이하인 채권 주식 혼합형 ETF를 담아야 이제 맞출 수 있는 거겠죠. 주식 채권 혼합형 경우 주식 비중이 50에서 60% 정도라 위험자산으로 분류되는가 봅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 정작 지난해 퇴직연금 적립금 그 운용 형안을 보면은 주식형 펀드 비중이 전년 대비 한 92.8% 증가를 했대요. 그래서 투자자들도 위험자산을 원하는 거야. 지금 보니까 이런 상황에서 주식 비중이 40% 미만인 그 단일 종목 ETF는 안전 자산이면서도 사실상 주식 한 종목에 투자하는 효과를 내니까 투자자들의 관심이 이제 클 것으로 예상을 하는 거겠죠. 다만 그 미국의 단일 종목 ETF와 같은 레버리지 ETF가 아니라서 국내 투자자들이 이제 미적지근한 그런 반응을 볼 것 같아요. 요즘은 레버리지를 상당히 좋아하더라고. 막 2배, 3배짜리 좋아하대. 3배짜리 배팅하는 거 아주 좋아합니다. 국내 ETF 시장에서 레버리지 ETF가 차지하는 비중은 9월 기준 했을 때 11.2%, 미국은 1.2, 일본 1.3%가 비교하니까 압도적으로 높아요.
그리고 서학기미들도 하여튼 10월 9일부터 11월 8일 사이 가장 많이 산 종목이 뭐냐 했더니 이 나스닥 100 지수를 하루 그 수익률 3배짜리죠. 3배의 수익을 내는 프로시아즈 울트라 프로 QQQ ETF인데 일명 TQQQ라고 하죠. 우리가 TQQQ 이거 엄청 사더라고 이거 이걸 많이 삽니다. 하여튼 3배 나중에 5배째 나오면 5배째 살 것 같아. 여러분들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이렇다는 겁니다. 참고하시고 근데 제가 볼 때는 뭐 이렇게 뭐 안정된 건 좋은데 그냥 난 삼성전자 하면 하겠어. 삼성전자만 그냥 사면 되지. 굳이 뭐 ETF, 삼성전자 ETF 할 필요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래도 하락장에서는 어느 정도 좀 보호가 된다고 하니까 그런 면에서는 또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주가 슈팅할 때는 상당히 좀 짜증나겠죠. 장단점은 있어요, 여러분. 장단점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보시고 한번 공부해 보라는 거예요. 공부해 보시고 관심 있으면은 한번 해보는 거고 아니면 하지 마십시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신나는 일요일 오전을 꼭 맞이했으면 좋겠어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